안녕하세요. 내 마음대로 판타지 보스 시간입니다. 판타지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세경과 설정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진행했던 내 맘대로 판타지 버스 오프라인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강연에선 참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꾸미고 어떤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Q&A를 통해서 시작하는 세계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계관 만들기라는 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하게 돼요. 대개는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이른바 말하면 난 이런 얘기를 만들고 싶어, 나 어떤 주인공을 가지고 영웅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조금이라도 독특하게 만들고자 하려면 거기엔 나름대로 판타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타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라는 말은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 예.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거는요, 신기하고 묘한 일이라는 그런 작품들을 가리켜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신기하고 묘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신기하고 묘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세계 속에서 신기하고 묘한 일이 일어날 때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 더욱더 판타지스러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거기서 그냥 마법을 쓸 수 있다. 마법 쓸 수 있는 세계에서 마법을 쓰는 건 아무것도 신기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마법이 존재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기묘한 마법 능력이 생겨난다거나, 또는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마법을 쓸 수 없게 된다면,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판타지 세계관을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타지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어떠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반지 하나 주웠는데 그 반지가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 그런 거는 이제 판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는데 집 밑에 마녀가 깔려 있다. 신기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작아져서 오리와 함께 기러기떼를 따라서 세계를 여행하게 된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바로 그처럼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세상에 변화가 생길 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신기하거나 묘한 일 하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세계관을 만들면 비교적 쉽게 세계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떠한 세상이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난데없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왠지 모르겠지만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마법을 쓸 수 있다라는 신비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떠한 식으로 세계관을 넓혀나가고 이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질문과 답변이라는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는 현상 뒤에서 벌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육하원칙의 바탕을 두고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6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가령 가장 쉽게 던질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떻게 될까라는 거겠죠. 자, 어느 날 갑자기 마법을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때 마법이란 건 굉장히 신비하고 특별한 힘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그 마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마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날 것이고, 그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보는 거예요. 자, 마법을 사용한 사람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마법을 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마법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나눠서 생각해보죠. 첫 번째, 자,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마법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사회 질서는 깨지게 됩니다. 아마도 나라에서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마법 범죄를요. 마법을 사용하는 범죄자니까 보통 경찰들이 대항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법을 퇴치하는 마법 전문 경찰 조직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법 전문 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 경찰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제대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민간인에게,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마법 탐정이라던가 마법 현상금 사냥꾼이라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때마다 점점 세계가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육하원칙 중에 다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보죠. 또 하나 생각해볼까요? 왜? 마법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가? 예. 왠지 모르겠지만, 자, 마법을 난데없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만화라는 힘이 생겨났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자, 만화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 만화, 마법을 사용하는 힘, 에너지를.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그 만화라는 것은 왜 발생했는가? 어떤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가 고대 유적에서 봉인되어 있던 만화의 힘이 풀려났다고 해주죠. 그럼 또 왜? 왜 거기에 봉인되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이 왜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마법이 발생함으로써 세상이 어지러지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법을 봉인하려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고 마법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고 이런 말은 사상의 대립 같은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누가 마법을 쓸 수 있는가? 특정한 사람만 마법을 쓸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유전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미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육하원칙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으로부터 다시 질문과 답변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세계는 점점점 넓혀지고 이야기 밑바탕이 마련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능하면요. 그 내용을 육하원칙 중에서 한 가지만 좁히는 것을 권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을 던지고 반복하다 보면 그야말로 세계관만 계속 넓어지면서 그냥 계속 세계관만 만들면서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쉽거든요.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 이 육하원칙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라도 제대로 파고들어서 줄기를 잡아놓고 그 줄기로부터 다시 한번 가지를 뻗어나가는 형태로 점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실제 작품에서도 그런 상태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6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파이널 판타지 6의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마법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 마법이란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요. 마법은 오직 환수라는 그런 생명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널 판타지를 시작하면서 주인공뻘의 소녀가 등장하는데 티나라는 소녀. 그 소녀는 왠지 모르겠지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쓸 수 있어요. 환수만 쓸 수 있는 마법이 아닌가? 왜 인간도 쓸 수 있지? 자,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겨나죠. 그렇다면 환수만 쓸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든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파고들게 되면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그 세계는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왜
티나는 마법을 쓸 수 있지? 왜 다른 사람은 못 쓰지? 근데 중간쯤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중간쯤 가게 되면 티나는 좀 다르겠지만 마법을 쓸 수 있는 인물이 또 등장해요. 그 캐릭터는 제국이라는 세력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강화 인간입니다. 뭔가 특별한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수수께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서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고 나중에는 이 마법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근본까지 파고드는 이야기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적인 연출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그려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죠.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자, 강철의 eng울술사라는 작품이 있죠. 강철의 eng울술사에서는 연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연금술은요,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훈련을 받으면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개체 재능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 연금술사들은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이라는 법칙이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무언가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를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기묘하게도 현자의 돌이라는 물건은 왠지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연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될까? 궁금하게 여기죠, 사람들은. 자, 이처럼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세계관 역시 궁금증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던지면서 점점 확장되고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 이야기가 더욱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세계관이 확장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만들어내면서 세계관이 넓어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탄생한다. 자, 그 탄생하는 이야기들은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한다. 또 하나는 세계가 어떻게 된다예요. 물론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 결과 세계가 어떻게 된다도 있겠지만 언제든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세계관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그런 특정한 이야기를 만들 때 그에 어울리는 세계관도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정해진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떠한 형태의 정해진 세계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정해진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규칙. 이 규칙이 굉장히 세계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규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령 물건이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규칙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규칙이 담긴 거죠. 규칙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 그처럼 정해져 있는 규칙.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나오게 되겠죠. 정해진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들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요.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에 필요한 법칙을 구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어떤 마법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종족이라든가 아니면 몬스터 같은 것들. 그러한 요소들까지 생각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로 둘러싸여졌을 때 하나의 큰 판타지 유니버스가 탄생하게 돼요. 하지만 그 방대한 판타지 유니버스는 사실은 어떠한 하나의 신비한 현상 혹은 사건, 신기하고 묘한 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신기하고 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역학원칙 중에서 어떤 거 하나에 기반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나온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그리고 답변을 계속하는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세계관은 점점 방대해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야기들도 훨씬 더 흥미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만들 때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그런 습관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면 논리적인 것이 좋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럴듯하지 못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납득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판타지 세계의 신비하고 묘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논리적인 사건들,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혹은 여러 상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세계관의 요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